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심보 고약한 사람들에 관한 사연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도 정말 최악이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를 들은 건 거의 10년 만이지 싶어요.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소식을 알리려고 제게 전화를 했다 하더군요. 축의금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형님 말처럼 가족이니까 그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형님은 전화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동서, 미안해.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아휴,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땐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동서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았었어. 매일 서방님이랑 애들만 시댁에 오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마음도 편치 않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동서, 이제 마음 좀 풀고 우리 얼굴 좀 보면서 살자. 배운 사람의 마음도 너그럽게 가져야지. 안 그래?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전에서부터 불쑥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10년? 10년 참 긴 세월입니다. 강산도 변할 그런 세월이지요. 그런데 저는 형님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오히려 제게 그 정도면 되었다고 이제는 화를 풀 때이라고 말을 하네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 없을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맞은 사람은 아직도 아파하고 가끔씩 그 생각이 올라와서 화딱지가 나는데 정말 웃기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10년 지났다고 그때 했던 말들이 없어지나요?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참, 애 결혼한다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나,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마음 풀라고 하는 거나, 여전하시네요. 왜요? 애비 없어서 배운 게 없어 그렇다고 그때 저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게 배운 사람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ABM이 다 있는 잘 배우신 형님이나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애비 없는 것이 뭐 그리 너그럽겠어요? 가족은 무슨 가족? 가족 같은 소리 제 앞에서 감히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끼리 똘똘 뭉치시고 저는 빼달라고요. 10년 지났다고 어디 어물쩍 넘어가려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오늘 엄청 못돼 먹은 저희 형님과 그 형님에게 동조를 하고 맞장구를 쳤던 제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형님이 처음부터 저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를 비꼬기도 했었고 저를 깔아뭉개려고 형님 노릇을 하기도 했었지만 자격지심이라는 것과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형님을 그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안 이꼽게 생각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형님보다 조금 더 배웠다는 것과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의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 입장이라고 해도 제가 미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배운 사람,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라 예뻐하셨고 그에 반대인 형님에게는 제 앞에서도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그 며느리인 형님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동서지간을 무슨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만들어 놓으신 건지 그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 가려 못하고 며느리라고 해서 하대하는 그 빌어먹을 시어머니들의 특징이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형님이 제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아버진 제가 30 문턱에 다다랐을 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는 법이더군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집을 옮기셨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곳에 계속 계시기가 힘드셨겠죠. 서울에서 일을 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지금의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과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동서지간의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한번 싸워보라 판을 깔아주셨지만 저는 절대로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제가 지고 들어가고 부족하다, 많이 배워야 한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둘째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했고 형님을 생각하는 동서가 응당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꼬인 사람들은 그리고 누군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낮은 배려도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라고 비꼬는 법이더군요. 안일하게 항상 네네 대답을 하는 제가 형님 입장에선 정말 볼상사나웠었나 보더라고요. 지는 넉넉하니까, 지는 배웠으니까 지금 못 배우고 넉넉하지 못한 나와 싸움조차 하지 않겠다는 건가? 지랑 나랑은 애초부터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와는 상대조차 안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어이상실할 만한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계셨더군요. 얼마나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너 언제쯤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시어머니는 형님과 저를 비교하셨고 그럴 때마다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저를 시샘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 온다고 말이죠. 어머니, 동서지간에 비교 그만하세요. 형수님 기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왜 말끝마다 형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데요? 어머니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형님 생각도 하셔야죠. 이 사람 형수님 발끝 따라가려면 아직 먼 사람이에요. 지금 형수님한테 배우고 가르침 받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해방을 놓고 계신 건데요? 동서지간 사이 틀어지면 나중에 어머니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게다가 동서지간 그리 된 게 시어머니의 차별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 좀 잘 좀 하세요. 저의 대적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남편이 형님을 생각하는 말들 모두 다 형님은 어긋난 마음으로 듣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꼬이기만 한 건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화목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힘들게 경쟁하고 싶지 않아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순종적인 행동을 취했을 뿐인데 그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는 형님과 심도 깊게 대화를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절대 제게 한마디를 안 하시더군요. 어떤 것을 제가 고쳤으면 좋겠냐고, 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편안한 동서지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형님은 제가 하는 말에 응응이라고 대답만 할 뿐 절대 속내를 내비추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대화를 요청해도 그냥 따라드려도 어차피 저는 형님 마음에는 본인을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동서라는 것이 낙인이 찍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형님 입장에서 쌤통인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저의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물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장마 때 종종 TV에서 보시죠. 산사태가 났네, 물이 집을 덮쳤네.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당시의 공포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할머니 집에 갔다가 한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빗물이 마당 앞에서 파도를 칩니다. 그리고 갖가지 나무들, 돌들, 그 돌들이 굴러오면서 마치 천둥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냅니다. 어둠 속에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굉음이 들리고 정말 그 공포감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집을 정리하고 외곽으로 간 친정엄마의 집에 물난리가 난 거였어요. 집이 하필이면 산 밑에 있었는데 산에 나무를 깎아대다 보니 결국엔 폭우에 의해 산사태가 난 거였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엄마는 그때 본인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덮칠 것 같아서 몸을 피하기 위해 집을 버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엄마가 사는 동네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살펴보려 나오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물에 휩싸여 운명을 달리하셨다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그 할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저희 형님이란 사람은 제게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입을 놀렸던 거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엄마 집에 갔는데 다행히 집은 손상된 곳은 없었지만 앞마당에 아예 쓸려 나갔더군요. 그리고 바로 엄마의 아래집 같은 경우는 나무와 돌과 흙으로 집 자체가 덮여져 버렸었고요. 마치 집에 무너져 내려 버린 것처럼 그렇게 흙 속에 파묻혀 버렸더군요. 급한 것만 챙겨서 엄마를 저희 집에 모셔왔고 얼마 뒤부터는 복구 작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엄마를 다시 친정집에 모셔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형님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형님 손에는 생수와 뭔지 모를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정엄마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 걱정이 되어서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형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셈이 나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형님은 제 앞에서 하셨거든요. 이거 쌤통이다라는 느낌을 팍팍 주면서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도 형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낄낄 웃고 있었고요. 동서, 어머니 집 폭삭 가라앉았다며? 물도 안 나올 텐데 이거 생수랑 그리고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가져다 드려.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물품 같은 거 가져다 줄 테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어머니 챙겨 드리고 라면 같은 거 받으시면 이 물로 끓여 드시라고 내가 챙겨온 거야. 아,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대? 사람들이 다들 경치 좋은 곳, 자연과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런 곳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연을 훼손하니까 결국엔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지구가 화가 났다고. 암튼 이번 일은 천지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저나 그 집은 어쩐다니? 그거 동선에 아버지 목숨값으로 산 집 아니야? 어머 어머 어머, 완전히 아버지 목숨값 날렸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암튼 동서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할게. 그런데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남자 없이 그렇게 여자들끼리만 결정하고 하니까 결국 이런 꼴을 당하게 되잖아? 아마 동서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그 집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자 하셨을걸? 그냥 자연 경관만 좋으면 뭐하니? 그런 위험도도 판단 못하고. 하여튼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이렇게 화를 입는다니까? 여자들만 사는 건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친정집 물 난리 나서 지금 고생 중인데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과연 형님이라 칭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었는데 저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남과 말다툼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저의 본성을 하나 끌어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우선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이 아직도 안 빠진 거니?
그럼 그물 어쩌니? 얼른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사부인은 복구되는 동안 그냥 그곳에 계셔야 하는 거야? 아니면 혹시 니네 집에 모시고 오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 집 보험은 들어놓은 거니? 아유, 보험을 들어놓았어야 하는데. 수해 겪어도 보상금도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부인 쫄딱 망하신 거 아니야? 비 오고 나면 막 전염병도 돈다고 하는데. 설마 이 집으로 모셔오는 거 아니지?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 뭐냐, 수해 때 TV 보면 막 가건물 같은 거 지어주고 하더만. 그런 것도 사람 살만해. 그리고 그런 곳에 있어야만 사람들이 불쌍하다 생각해서 라면도 가져다 주고 김치도 가져다 주고 쌀도 가져다 주고 하지. 그런 거 다 받아야 하니까 절대로 이 집으로는 모셔오지 말도록 해. 갈 곳도 없는데 눌러 앉으실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너 이거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결혼하고 나면 친정은 친정이고 너는 너야. 혹시나 니들이 복구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집으로 모셔온다고 할까봐 내가 노파심에 오늘 찾아온 거야.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빠졌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자 형님이 얄밉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물 구경 가시게요? 저도 같이 갈래요. 그리고 물이 안 빠졌으면 가서 몸 좀 담그면 되니까 옷도 좀 챙길까요? 그런데 물은 엄청 시원하긴 하겠다. 그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물난리 한번 나고 나면 싹 다 쓸어버리고 가버리니까 엄청 깨끗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좀 보세요. 언제 그렇게 비가 쏟아졌었나 할 정도로 맑은 거. 저도 갈래요. 그 물구경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런 난리난 물구경 언제도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니?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런 상황인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도 아니죠. 네, 저 형님 머리채 잡아 뜯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흔들어 댔습니다. 자격지심에 피해의식 쩔더니 우리 집 망한 것 같으니까 기분 좋아 온 것이냐고. 너는 사람년도 아니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참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봐서 본인 아들 집에 사돈이 몸 맡길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저런 속 보이는 말을 하다뇨. 정말 쓰레기 그 자체 아닌가요? 이건 뭐 쌍으로 지랄들을 떨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더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니, 아들 불편하지 않게 이 집으로 우리 엄마 끌어들일 생각 없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아휴, 그거 걱정돼서 혹시나 저희 엄마가 이 집에 엉덩이 붙이고 안 뗄까봐 그거 무서워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와, 사람들 무섭네 정말. 어쩜 우리 엄마가 다친 곳은 없냐고 단 한 명도 물어보질 않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이 집구석에 우리 엄마 안 와요. 그리고 이곳을 올 정도로 피해를 입으신 것도 아니고 마당 조금 쓸렸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집구석에 우리 엄마 안 데리고 오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그리고 너란 년은 형님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것 같다. 물구경? 몸을 담궈?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없어서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이런 화를 입은 거라고? 그럼 애매비 다 있는 네 인성은 왜 이따위니? 부모 다 있는 사람의 인성이 이따위인데 지금 나한테 애비 없어서 일이 된 거라고 모욕을 줘? 나를 부러워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부러우면 내가 빌어줄까? 너도 네 애비 목숨값으로 그런 집 먹게 해달라고 빌어줘? 이런 빌어먹을 것 같으니라고. 네 신보가 그러니까 평생을 그지처럼 사는 거야. 그걸 네 탓을 해야지. 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부러워하기만 하니? 미안하지만 우리 친정집 아무 문제 없어. 쫄딱 안 망했으니까 나한테 빌붙을 이유도 없으니까 다 꺼져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들이 인간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이런 개 같은 소리 짓거리는 게 무섭지도 않냐고.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남편에게 다 불어버렸거든요. 왜냐? 그동안 시댁 지원했던 거 싹 다 끊어버렸고 용돈 끊기니 똥줄 타서 저 좀 설득하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이었지만 저의 남편 제게 용돈 받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제권 다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그 거지 같은 소리를 내뱉은 시댁에 지원할 이유 없었고, 만일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시댁을 지원하라 하면 남편과도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던 거였습니다. 중간중간 남편과 아이는 띄엄띄엄 시댁을 가긴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었고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흘렀고 이제 그만큼 했으니 화를 풀라고 하네요.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아직도 속에 품고 있는 제가 과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댁 식구들하고 엮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감히 남편도 제게 요구하지 못하고요. 남편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감히 제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받는 용돈과 조금 넣어둔 주식 팔아서 시댁을 지원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시댁 지원할 생각 없어요. 만날 생각은 아예 없고요. 집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돈에게 인간 이하의 말을 내뱉은 시댁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이런 일 당해본 분들 계신가요?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이 나서 화딱지가 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